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 CNS 빌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차이점, 또 그 차이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잘 아시나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즉 AM이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결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넷플릭스는 2008년 8월부터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무려 8배가 증가했다 하고요. 당시 넷플릭스의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우드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시스템을 변경 없이 그대로 클라우드에 떨구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기존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한계까지 그대로 옮겨가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기술 전체를 재구축하고 회사의 운영 방법을 토대부터 애자일 기법으로 바꿔야 했다는 것입니다. 기술 아키텍처 경우 하나로 단단하게 결합된 앱을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전을 해야 했고요. 또한 노스QL을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을 비정교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운영 중단에 즈음했을 때 넷플릭스는 130여 개국 국가로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했고요. 그는 넷플릭스를 클라우드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였지만 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훨씬 더 좋은 지위에 섰으며 현재 세계적 TV 네트워크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IaaS 방식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으나 온프레미스의 한계점을 그대로 옮기기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애자일 기반의 데브옵스 기반의 AM이라고 합니다. 매일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방문하고 매시간 18,000시간 재생 분량의 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초 약 4만 개의 검색어가 구글에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을 처리하는 일은 기존 기업들의 IDC 운영 역량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들과 비슷한 철학과 도구, 모범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이제는 기업들이 AM을 통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M을 하기 위해 컨테이너 등을 사용해 데브옵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프로세스를 알고 본인의 조직에 최적화하여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단순히 가상머신을 클라우드상에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IaaS 방식의 마이그레이션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LG CNS에서는 이제 단순한 마이그레이션을 넘어 데브옵스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데브옵스 환경을 설계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지원합니다. AM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지 하나로 자유로운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를 컨테이너나 서브리스 등의 이미지로 제작하여 CI/CD 자동화를 적용하였다면 개발, 통합, 운영 환경 어디든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의 인프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첩성 개선입니다. 새로운 기능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하며 다른 서비스에서 API를 통해 소비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노출시켜 빠른 연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온프레미스뿐만 아닌 이기종 클라우드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도 컨테이너 배포가 가능하며 복잡한 설정도 피할 수 있으며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온프레미스 간의 즉각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쉬운 트래픽 처리도 가능합니다.
트래픽이 폭증하는 경우 도커 컨테이너를 원하는 만큼 생성해 처리량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AM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도커 컨테이너는 소스를 여러 IT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환경의 다양한 조건에 맞춰 일일이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기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의 조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사용한 IT 환경이 실제 운영 환경과 다를 수 있고 OS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오류를 일으키게 하는 게 현실에서는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실제 운영 환경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지 서버라는 단계를 둬서 최종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개발한 코드가 우분투에서는 실행이 되는데 CentOS에서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이런 환경을 소스와 패키지 안에 포함시킨다면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IT 환경에 대한 제어를 포함합니다. 앱을 만든다면 개발 환경으로 설정한 환경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개발을 할 때 썼던 OS 환경, 웹서버 버전 같은 것이 다 설정이 돼서 소스와 패키징해서 그대로 받으니 도커를 구동하는 환경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슈가 생길 부분이 없으며 하드웨어 부분도 네트워크 설정 정도만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화 관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개발과 운영의 시스템적 이질성이 사라지게 되며 호환성 이슈가 줄어드니 새로 개발된 앱을 운영 쪽에서 도입을 꺼려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이 모두 AM에 흥분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지속적인 배포,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라는 3명의 유쾌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도 많은 일을 하지만 모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많은 배포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의 불변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서비스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포는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으로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속적이고 자동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결합할 수 있으며 그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은 자주 그리고 더 빨리 배포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자동으로 배포되며 무장애 비가동 시간을 달성하며 롤백할 수 있고 환경 사이에 일관적인 신뢰성을 제공하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으며 실패 시 만회할 수 있는 자기 회복 시스템을 생성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중 어떤 목표든 많은 가치가 있고 이들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과 도구가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올바로 이들을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유쾌한 친구들을 잘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자일 수행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애자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분화입니다. 큰 문제들을 작은 문제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집중. 매주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서나 계획서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셋째, 테스트입니다. 가능한 일찍 자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은 길잡이입니다. 고객이 그래서 이 애자일 프로젝트에서 매우 고객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유연함. 필요하다면 빠른 계획 변경이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품질과 일정을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애자일 프로젝트 성공의 판단 척도는 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행 방식은 유쾌한 삼형제를 잘 이용하여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사례를 볼까 합니다. 대한항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 LG CNS와 함께 총 190개의 레가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IaaS 방식 중심으로 일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버리스와 컨테이너화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고요. 2단계로 AM을 전환하기 위한 수행 조직의 조직화를 위한 역량 강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BYBC라고 Build Your Build Center라는 구호 아래 저희 LG CNS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Learning by Doing의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BYBC 프로그램은 대한항공에서 AM으로 선정한 프로덕트를 LG CNS와 함께 13주간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일간의 사전 애자일 교육을 하고요. 그 뒤부터 4주간의 디스커버리 단계, 8주간의 딜리버리 단계, 그리고 마지막 3일간의 트랜지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4주간의 디스커버리 페이즈 동안 에즈이즈 분석 및 투비 도출과 설계를 진행합니다. 디스커버리 단계에서의 스프린트 1에서는 정리된 요구사항 문서들과 고객과의 실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세스 맵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맵을 도출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프로세스 맵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맵을 바탕으로 MSA 설계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도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MSA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서비스의 분리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스프린트 2 단계에서는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이핑을 만듭니다. 또한 초기 백로그, 유저 스토리를 작성을 하고 MVP를 도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딜리버리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8주간의 딜리버리 동안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도출한 MVP를 개발하고 동작하는 프로덕트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게 됩니다. 데일리 스크럼, 백로그 리파이먼트, 스프린트 데모, 스프린트 리트로, 스프린트 플래닝을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행하면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 외에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화, 기술, 관련 교육 및 실습을 제공합니다. 저희 LG CNS 빌드센터에 애자일 방법론 교육, 애자일 도구 사용 및 실습, 기술 교육 및 실습과 더불어 빌드센터 활용 사례 특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숄더 투 숄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항공 참가자와 LG CNS 전문가가 1대1로 페어링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참가자분들은 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전문 인력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일하는 문화, 방법, 기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BYBC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분들이 확보한 경험과 기술력은 대한항공의 새로운 문화로 전파될 것입니다. 네, 실제 참가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항공은 한 약 3, 4년 전에부터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인프라를 모두 이관을 하면서 좀 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애자일로 일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LG CNS 빌드센터 분들과 같이 협업하여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자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그런 방식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애자일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걸 하면서 정말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저 한 번 해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빌드센터 왔을 때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그리고 사무 환경이 아주 오픈되어 있어서 이런 데서 어떻게 매일매일 서서 회의도 한다던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는 숄더 분들과
저희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깨분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어깨분들이 많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생각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쉽게 동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참 좋았고요. 저희 내부적인 공기와는 많이 다른 공기가 여기에는 있어서 이제 저희도 돌아가서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프로젝트를 해오다가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런 애자일 방식으로 하면 좀 해결이 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재밌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기능들을 잘게 쪼개어서 개발을 해보지 않다 보니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도 있기는 있었지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은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 환경이다 보니 이런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저희도 뭐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차차 이런 환경으로 변화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빌드센터 환경과 같이 이런 개발 문화를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인 건 맞고,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오고 싶은데 다른 프로젝트 같은데 들어가 있어서 못 온 동기들도 있고 해서 저는 좀 행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해왔던 방식과 애자일 방식의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런 작은 단위의 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업무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꾸 먼 미래에 내가 운영을 한다면 이거 좀 걱정일 것 같은데 같은, 네, 걱정으로 인해서 초반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지난주쯤부터 약간 그래도 적응한 것 같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닉네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느낌?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일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문화가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숄더 투 숄더도 사실은 같이 와서 일한다, 공감만 같다고 해서 그걸 잘 이해하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담 멘토, 멘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숄더 투 숄더 방식으로 이분은 나의 숄더니까 내가 좀 더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구나라는 제도인 것 같아서, 네, 짝지 이런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이렇듯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활동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문화의 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AM으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제품으로서 잘 동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AM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자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애자일화 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도구와 개발 방법뿐만이 아니고 마인드셋과 조직 문화가 함께 변해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팀 단위 적용 후 기술적,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